저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 하나는 완치가 없는 병으로 평생 주사를 맞고 관리가 필요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학교를 찾아가야 합니다. 남편의 외벌이와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서 삼자매를 키우셨어요. 힘들고 어렵게 키우신 걸 너무 잘 알기에 사회생활을 시작으로 결혼 후 지금까지 삼자매 모두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친정에만 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나가는 돈도 많아져서 용돈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아파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고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엄마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주위에서는 다들 왜 이렇게까지 돈이 없는데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엄마는 저희가 성인이 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결혼해도 너희 셋이 매달 100만 원 맞춰서 생활비를 줘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키운 줄 아느냐며 너희 셋이 내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가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 않네요. 1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는데 바로 시집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몇 년은 벌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나는 최소 2, 3년은 벌어주고 갈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돈 쓰게 해준 거라며 따져 묻더군요. 그때도 저희는 엄마 혼자서 우리를 힘들게 키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하며 지나갔어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둘째가 시집가고 얼마 있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가 너무 젊고 직장을 그만두기 아까워서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셨고 매달 생활비와 계절마다 옷과 선물을 사드렸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쓸 수 있게 신용카드까지 드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고 둘째도 이렇게 계속 엄마와 부딪히며 생활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왔고 이모님을 구했어요. 이모님께 드리는 돈이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적었고 엄마한테 듣는 잔소리와 스트레스도 없어서 훨씬 좋아했어요. 애를 봐줄 때처럼은 못 드려도 매달 고정 용돈을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은 따로 더 챙겨드렸어요. 어느 날은 전화로 20만 원? 이거 보낸 거 맞냐고 묻더니 내가 거지냐며 20만 원으로 뭐 하라고 보낸 거냐고 따져 묻더래요. 둘째는 그렇게 주는 것도 힘들게 드리는 거다. 더 이상은 나도 힘들고 눈치 보인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통장에 현금도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평소에 씀씀이도 크세요. 본인 돈은 본인 돈이고 저희에게 받아야 될 돈은 꼭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명품 목도리에 코트는 맞춤으로 사 입으시고 본인이 마음먹은 건 꼭 사셔야 되는 분이죠. 저희도 항상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한테 남겨줄 생각 안 해도 된다. 엄마 돈 엄마가 다 쓰시라고. 지금 우리도 힘드니까 엄마 돈으로 생활비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댁 어머님들도 다 일하세요. 엄마도 쇼핑이나 주위 사람들 만나서 돈 쓰는 것보다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돈을 쓰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셔서 안 된대요. 시댁 어른들도 다 나이 많고 아프시다.
말씀드려도 본인은 더 아프다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이나 산은 그렇게 잘 다니세요. 이젠 엄마를 이해하려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활비 저번 달도 안 들어왔던데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들어왔고 왜 안 보내?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 못 줄 것 같아.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엄마 생활비 보내준 건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다시 줄게. 미안해. 같이 좀 살자. 돈은 항상 부족한 거야. 돈이 들어오면 내 생활비 먼저 보내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지. 남은 돈에서 주려고 하면 돈이 남겠니? 항상 부족하지. 나는 너희 키우면서 저축도 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왜 맨날 부족하냐며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저희 어릴 때랑 지금 애들 키우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시대가 변했다는 걸 엄마는 아직도 모르세요. 예전에는 낳아서 방치하듯 키우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도 2개 보내는데 그것도 많다며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쓴다며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받아줄 힘도 경제력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참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여유되면 다시 보낼게. 그때까지만 이해해줘.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는 통화가 종료된 줄 알고 혼잣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가 언제 여유가 돼?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없지. 힘들게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 20대부터 지금까지 용돈과 생활비, 행사까지 다 챙겨왔고 딸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다고 말하는데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노력과 미안함, 고마움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제 엄마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저는 한동안 엄마와 연락하지 않았고 돈을 주지 않는 자식은 엄마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보험 중에 환급형으로 1,000만 원 나오는 상품이 있었는데 곧 만기라 오래전에 수익자를 저로 바꿔주시며 필요한 곳에 쓰라며 주셨던 보험금이라 제가 아이 병원비로 사용했던 게 있었어요.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동생을 시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생활비도 못 주는 형편에 당장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엄마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동생이 은행에서 대출도 어렵다고 보험 대출이나 상금융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물었지만 그건 걔 사정이니 알아서 받아서 본인 통장에 넣어 놓으라고 하더군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고 1,000만 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희는 연을 끊고 살기로 마무리했고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아픈 거라며
다 제 탓이라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까지도 엄마는 저에게 미안함은커녕 제 욕을 하고 계세요.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마침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칠순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보상받길 원하고 계시겠죠. 정말 변함없는 사람. 니네 언니는 나한테 돈 안 보내냐? 내가 키워줬는데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던데? 주위에서 다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삶을 끝까지 요구해도 되는 건지, 자식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까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게 과연 당연한 건지, 부모를 위해 내 아이들의 삶을 밀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건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불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내 삶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의무일까요? 아니면 부모 스스로의 책임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